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기말고사 범위 시작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그쵸? 자, 11번 프린트입니다. 우리 이제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중에서 수권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부터는 해수, 수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 이제 보면 메인 그림에 요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이 컬러로 보면 조금 더 좋긴 한데 교과서 같이 한번 보세요. 이 교과서 그림을 선생님이 따왔는데 얘를 봤을 때 지금 빨간 쪽이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은 온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지금 표층, 이건 지금 표층만 딱 이 레이더를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찍었을 때 이 극쪽으로 갈수록 좀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층이라는 것은 바다 속 깊은 곳 말고 겉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겉 표면을 얘기하는 건데 이 겉 표면을 보면 우리 지구를 여기 잠깐 지구 하나 그려볼까요? 지구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를 절반으로 나눈 선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눈 선을 뭐라고 하죠? 얘를 적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각도를 재서 이것을 우리는 위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도의 기준이 바로 적도예요. 그래서 위도 0도고 이제 각도기로 계속 재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각도기로 이렇게 축축축축축 해서 이렇게 딱 90도가 되는 곳, 여기가 바로 극지방이 됩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중요한 그림이라 여기 별표 갖고 여기는 극지방인데 극지방의 경우에는 위도가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90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적도랑 극 사이. 혹시 우리나라 위도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위도는 그냥 대략적으로는 약 37도 정도 됩니다. 37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위도를 얘는 위도가 낮은 지역이야.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야. 이쪽은 위도가 높은 지역이야. 그래서 고위도 지역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이야. 그래서 중위도 지방이야. 이렇게 보통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적도 쪽이 뜨겁고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죠. 이쪽도 고위도인 거고 이쪽도 고위도예요. 얘는 북위, 얘는 남위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북위, 여긴 남위라고 하는데 적어볼게요. 적도 쪽에서 가장 높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차가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지. 우리 이거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형광등을 비췄을 때 직방으로 받느냐 비스듬히 받느냐 옆으로 받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태양이 빛이 이렇게 옆으로 오잖아요. 그쵸? 지구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쭉 와요. 태양이. 지구 입장에서 왔을 때 얘는 어디 볼까요? 얘는 완전 직방으로 받는 거고 얘는 비스듬히 받는 거고 얘는 옆으로 받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흡수가 되는 곳입니다. 적어볼까요? 어디다 적지? 옆에 공간 있죠? 이쪽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냥 태양 에너지라고 쓸게요. E라고 쓸게요. 가장 많이 흡수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의 분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장 직방으로 받아요. 많이 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표층 수온이 높은 거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고위도로 갈수록 가장 적게 흡수하겠죠,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표층 온도는 어떻다? 낮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응용되는 부분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형광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예요. 우리 여기 위에 표층수온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그냥 지구 위에 상공에서 인공위성으로 딱 체크를 하는 그런 원리라면 이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는 어떤 바다에 딱 지점을 찍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지점이다. 그럼 여기 지점에서 이 기계를 잠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 장치를 CTD 이렇게 얘기하는데 깊이에 따라서 온도나 염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실시간으로 딱 전송을 해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원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얻게 됐었대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1000, 2000, 3000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근데 1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 2000, 3000이 이 정도인데 여기 중간에 한 100, 500 정도 될 것 같은데 150으로 나와 있죠. 얘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확대를 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의 이 변화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확대해 놓은 거를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처음에 이 층을 나눠서 생각할게요. 처음에는 한 15보다 높은 온도에서 쭉 거의 깊이에 따라 일정한 구간이 있었대요. 일정한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의 이름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 혼합층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바람도 불고 있어요. 바람도 불고 있고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뭔가 섞이는 이 모양도 같이 보이네요. 그쵸?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혼합층입니다. 이 혼합층의 특징은요. 일단 수온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가장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장 수온이 높죠. 그리고 문제는 변화가 없이 일정해요. 그쵸? 그래프를 보니까 일정했어요. 일단 수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아까 선생님 방금에도 얘기했지만 해수 표면이 가열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한번 적어볼게요. 해수 표면이 해수의 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다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이 결과치를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근데 왜 그 높은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나? 라고 본다면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바닷바람 굉장히 심하게 불죠. 우리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이 바닷물도 서로 섞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섞이는 그림이 있죠. 섞이는 그림. 그래서 이 여기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된다. 그래서 이름이 혼합층인 거예요. 혼합되기 때문. 너무 두꺼운가 글씨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러면 이제 강하게 불 때가 있고 약하게 불 때가 있죠. 계절마다도 우리 다르니까 강하게 불면 불수록 어떨까요?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얘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요. 바람의 영향에 따라 두꺼울 때도 있고 얇을 때도 있고 그리고 두꺼운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름이랑 겨울 중에 우리가 보통 바람이 언제 많이 불죠? 겨울에 많이 불죠. 그럼 두께가 어디가 더 두꺼울까? 이렇게 겨울이 두껍게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수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입니다. 저위도나 고위도에 비해서. 나중에 이걸 편서풍에 뭐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그냥 저거만 놓으세요. 편서풍.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두껍게 발달하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층을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일정해졌다가 이번에는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쫙 다운이 돼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층의 이름은 수온약층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 특징 한번 볼게요. 이 수온약층은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급격하게 수온이 낮아져요. 급격히 낮아진다. 자, 그래서 아래쪽은 온도가 어떤 층이죠? 지금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볼까? 지금 여기 온도가 지금 한 몇 도 정도 돼요? 0에서 한 5 사이죠? 위에 층은 한 거의 20도인데 여기서는 거의 한 3도 이 정도로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차가운 거니까 파란색으로 쓸까요? 차가운 해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쪽은 따뜻한 해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걸 대류라고 하거든요. 우리 대류 현상 배운 적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설명을 들었죠. 우리가 참고 밑에 부분 채웠으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집히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이제 수온약층 지나서 이번에도 쭉 온도가 똑같아요. 여기는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심해층이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바다의 한 80%는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심해층 적어볼게요. 아이고. 심해층은 수온이 매우 낮아요. 우리가 수온도 낮고 변화도 없어요. 일정해요. 거의 변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적도 지역이든 그 다음에 극지방이든 상관없이 위도에 따라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위도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을까? 그리고 왜 도대체 수온이 낮으면서 그게 변화가 없을까? 일단 그 혼합층의 얘랑 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혼합층에 영향을 줬던 것 뭐 있었죠? 태양 에너지 여기까지 도달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바다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빛이 도달을 안 해요. 엄청 깜깜해요. 심해는. 그쵸? 그래서 태양 에너지 영향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막 바람의 영향도 없어. 바람의 영향도 없어. 받지 않는다. 너무 깊어서. 너무 깊어.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이 위도가 막 고위도냐 저위도냐 중위도냐에 따라 우리가 표충소는 달랐지만 이 심층 해수에서는 이 온도 차이도 거의 없는 거야. 다 차가워. 다. 그래서 전체 해수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 다 됐죠?